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소종섭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탄핵 심판 선고만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3월 중순쯤 선고가 나올 것이다. 3월 15일 전후, 3월 10일에서 15일 사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략 그 언저리 어디쯤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오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된 이 항소심 변론이 또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역시 이 또한 항소심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3월은 여러 가지 빅도 이슈가 있는 그런 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변론은 5차 6차 공판인데 5차 공판 오전에 진행이 됩니다. 이건 이제 검찰 측과 이재명 대표 측에서 신청한 2명의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지는 그런 게 5차 공판이고요. 오후에 열리는 6차 재판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나와서 피고인 신문이 이루어집니다. 주로 두 가지입니다. 크게 봐서 이제 그 김문기 전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그거 하나와 또 하나는 이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관련된 용도 변경이 이제 4단계 상향됐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이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검찰의 공소 사실, 이 부분을 이제 오후 재판에서는 아마 이재명 대표 측에서 집중적으로 부인하고 하는 아마 그러한 형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검찰이 구형을 하게 되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항소심 몇 년형 구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호인 최종 변론이 있고 이재명 대표의 최후 진술이 있고, 그리고 나서 재판부가 다음 달 언제 선고를 하겠다라는 선고 기일을 정하는, 이렇게 되면 이제 전부 오늘 재판이 끝납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 결심 공판을 하고 나서 한 달쯤 뒤에 선고가 이루어지니까 오늘이 2월 26일이니까 다음 달 3월 26일 전후 요때쯤 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관련된 재판부의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이 핵심 쟁점 몇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지난번에 재판부가 검찰 측에 좀 요구를 했었죠. 분명하게 해달라. 어떤 부분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건지, 포괄적으로 이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하나의 발언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인지 분명히 해달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시장 재직 때 김문기를 몰랐다 라는 부분, 또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중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리고 경기지사가 되고 나서 이제 김문기를 알게 됐다라는 부분, 이것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검찰 쪽에서 얘기했던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 4건이 허위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요 3가지 부분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좀 분명하게 해달라, 특정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래서 검찰이 그에 따라서 공소장을 변경을 했습니다. 정확히 아마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이 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는지, 그 공소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마 그런 부분이 오늘 오후 재판에서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난해 11월 15일이었죠.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차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그 부분, 그리고 또 한 부분은 백현동 부지 관련해서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라는 부분, 그 두 부분을 이제 허위다라고 인정을 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대로 형이 확정이 되면 이재명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최종 항소심 변론이 이제 진행이 되고 3월 달에 나올 그 항소심 결과가 또 지금 조기 대선의 가능성과 함께 주목이 되는 겁니다. 이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의 골프 발언. 2021년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그 방송사에 출연을 해서 국민의힘에서 4명을 사진 찍어서 골프를 친 것처럼 공개했다. 이건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이제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안 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검찰 쪽의 주장이었고,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진 거죠. 그 맥락이 사실상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그런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 얘기가 아니라 사진 자체가 조작됐다는 얘기지, 골프를 쳤다 안 쳤다는 얘기는 좀 다른 얘기다. 그렇게 지금 이제 맞서고 있는 거죠. 1심에서는 어쨌든 검찰 쪽 주장이 좀 받아들여진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이 부지가 이제 용도가
4단계나 상향돼서 거기가 개발이 됐는데 그 과정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제 국토부에 그 협박이 있었다. 그 용도 변경이 4단계 상향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검찰 측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 로비스트의 로비를 받아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4단계를 상향해 준 것이다. 이게 이제 맞섰던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1심 재판부는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라고 해서 요 두 가지가 이제 인정이 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항소심에서도 그 두 가지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에 따라서 과연 1심에서의 형량이 유지된 쪽으로 갈지, 아니면은 줄어드는 유죄로 나올지, 아니면 아예 또 무죄가 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평시가 아니고 지금 이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점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재명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서 주목이 되는 거죠. 선거법 사건의 경우에 이제 100만 원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다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뭐 회계 책임자일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말쯤 내려지게 된다면 조기 대선이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3월 15일 전후에 탄핵 선고가 내려지게 되고, 만약에 조기 대선을 하게 된다면 5월 달 중순쯤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3월 말에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고 해도 5월 그 대통령 선거 전까지 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는 건 사실상 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그게 뭐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나왔을 때 대선 출마를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저런 설왕설래가 많지만 할 것이다 라는 게 대체적인 지금 판단입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니고 항소심 판결이고, 또 그동안의 이재명 대표 행보 등등을 봤을 때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온다고 해도 대선 출마를 할 것이다 라는 게 뭐 지금 일반적인 그런 관측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있죠. 뭐 항소심에서 만약에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유죄 결과가 나오거나 100만 원 이상 또 형이 나와서 어쨌든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러한 어떤 상황이 되면은 당내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당연히 비판할 거고요. 당내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결단 뭐 이런 걸 막 촉구하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도층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문제와 맞물려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돼서 대통령에 출마하고 나아가서 혹시 대통령이 된다면 그런 경우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중도층에서 제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이 대표로서는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대선 전략에서도 좀 차질이 올 수가 있죠. 이른바 여권에 대한 심판론,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할 텐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항소심까지 유죄가 나왔는데 당신도 심판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나오면 뭐 상황 자체가 유리한 상황은 아닌 거죠. 여러 가지 중도층의 이반 현상이나 대선 전략에서의 심판론 같은 것들이 악화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나몰라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출마를 하면서 밀어붙이는 쪽으로 갈 것이다. 일부에서 그렇다면은 이제 이른바 플랜 B,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고 다른 후보가 되는 것이 확실하게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뭐 지금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그런 얘기가 더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자발적으로 물러나거나 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결국은 지금 뭐 지난 대선 총선 거치면서 지금 민주당 자체를 이재명 대표가 거의 장악한, 그러니까 사실상의 뭐 이재명 당이 됐다라고 이렇게 좀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표가 그러한 선택을 하거나 비명계를 제외하고 내부에서 뭐 과거처럼 후보 사퇴론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항소심 결과가 나오고 나서 지지율이 흔들리거나 이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권 교체와 관련해서 정권 교체가 할 수도 없는
정권 교체가 좀 위태로운 상황이 되면 이른바 거름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그때 상황에서도 또 제기될 수가 있겠죠. 결국은 3월 말에 결과가 나오고 4월 초 중반 이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가 또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항소심에서 물론 1심처럼 뭐 그렇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 1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1심보다는 형량이 좀 낮아지지만 그래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되는 유죄를 받을 수가 있고 무효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좀 이게 형량이 많이 낮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죄가 나와도 형량이 좀 낮아지게 된다면 상당히 전략적으로 끌고 가면서 좀 강하게 오히려 밀고 가는 그러한 식의 여러 가지 전략을 좀 세우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사안 중에 그 첫 번째 사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한 그 얘기, 국민의힘에서 사진 찍어서 골프를 친 것처럼 공개했다, 조작한 것이다라는 이 부분을 이재명 대표의 얘기대로 사진이 조작됐다는 얘기였지 골프를 안 쳤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것을 만약에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이게 되고 국토부의 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4단계 상향한 것,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이건 아마 어떤 무죄나 그거 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최근 항소심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나온 증인이 그런 협박은 없었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형량에 중요한 요소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오후 진행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최종 변론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이것이 이제 향후에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결국 핵심은 민심, 여론의 흐름에 따라서 항소심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와도 여론의 흐름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거취가 결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중심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